의료 과목에 보면은 사실 되게 다양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왜 재활의학과를 선택하셨을까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제 이 과목을 선택하신 거예요? 보통 의사들이 예과를 들어와서 교양 과목이나 뭐 기초 과목 배우고 실습을 하고 졸업 후에 대부분은 이제 인턴을 바로 하면서 과들을 좀 돌면서 의사로서 경험을 쌓고 지원하게 되거든요. 시험을 보고 붙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과정을 겪고 전문의를 따는 건데, 저는 학생 때부터 무슨 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진 않았고, 공부할 때는 뭐 생리학이 재밌었고 해부학이 재밌었고 재활의학이 재밌었어요. 인턴 돌면서는 내 성향상 뭐 외과 계열보다는 내과 계열이 조금 더 맞겠다, 사람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임상과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과나 정신과나 재활의학과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인턴 때 이제 응급실 뭐 파견을 가거나 인턴으로 돌다 보면 환자가 오면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1차적으로 보고 대부분 이제 과를 정해서 이제 어레인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교통 정리를 하게 되는데, 복잡한 문제가 같이 동반된 환자들이 오면 당직을 서고 있는 피곤에 쩔어 있는 이제 2년차 선생님들이랑 3년차 선생님이 내려와서 잠깐 보고 뭐 우리 과를 왜 콜했냐, 뭐 우리 과 문제가 아니니 다른 과를 먼저 얘기하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입원 자체를 좀 책임지고 하는 걸 미루는 것 같은 상황을 본 적도 있고, 어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암이 말기가 됐거나 아니면 사지마비나 병들이 진행됐을 때 우리과적으로는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라는 답을 받거나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은 그래도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식사를 시킬지 고민을 하고, 척수손상 입은 사람들은 걸을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휠체어에 적응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우리과에선 더 이상 해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재활의학과가 매력적으로 보여서 재활의학과를 선택하게 됐고요. 수련받을 때는 세브란스 병원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환자들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뭐 낙상으로 해서 뇌출혈이 심하게 왔거나 호흡기를 써야 되는 근육병 환자들도 많았고 무게릭 환자분들도 많이 왔었고, 흔히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성인이나 소아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겪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의료라는 게 병이 생기기 전 단계가 있고 병이 생긴 단계가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로 돌리는 재활의 분야라고 크게 세 파트가 있는데, 대부분의 임상 과목들은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야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이 분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야가 재활이다 보니까 접목돼서 서비스 파트로 일하는 분야가 많고, 그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질병이 생기기 전 단계 임상의학을 하고 있지만 임상의학의 이후와 이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만나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여를 해야 되냐 할 때는 운동이나 건강관리를 통해서 질환들을 예방하는 쪽으로 조금 더 정보를 드리거나 알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유튜브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사실 운동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을 아무래도 많이 뵙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운동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운동을 하게 되신 건가요?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요. 많은 경우에 뭐 하반신 마비가 왔거나 아니면 하지 마비가 왔거나 사지 마비가 있는 분들은 침상에서 생활하시다가 치료하러 갈 때 하다못해 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더라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이제 간병사분이나 가족분들이 이제 간병을 하면서 환자를 이제 들어서 약간 옮기는 식으로 휠체어에 앉혀서 또 뭐 침상에 다시 눕히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분들이 꼭 허리나 무릎이나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거든요.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자체를 예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70대 돼서 뭐 적극적으로 운동하는 거 쉽지 않다면 30대 중후반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어느덧 이제 40대 초반에 들어섰기 때문에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운동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좋아해서 하는 일이나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한 해 한 해 들기 때문에 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가 진행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인 의료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위대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당연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적인 비용이나 의료적인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비용을 이만큼 쓰고 인력을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는 건 한 가지 분야에 대한 해결책인 거고,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는 노령 인구가 늘어나도 그분의 건강 수명이 좀 늘어나고
하고 유병률이 떨어지면 유령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거에 상응하게 의료적인 지출이나 사회적인 비용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진단과 치료와 간병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제일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은 그런 질환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고 인식을 고취시키고 그런 인프라들을 만드는 게 오히려 절반 이상 부분 더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 30%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노력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나는 귀찮고 잘 모르겠고 네가 고쳐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증이 준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고 한번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다시 재발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 게 당연히 번거롭고 여건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아예 노력을 하지 않자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강조를 많이 하고 추구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보는 건 젊은 분들이 러닝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중강도, 고강도가 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고 매일 30분이라도 일주일에 3번이라도 하게 되면 많은 신체 질환들의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어떤 암들은 발생률도 떨어지고 멘탈적인 상황의 케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늘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인 유형이 엄청 크다고 보기 때문에 격려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세요?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젊기도 했고 따로 내가 건강을 챙겨야겠다라는 인식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개업을 하고 틀에 박히게 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일요일 빼고 다 진료를 하고 신체 활동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에 적어도 8시간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저의 몸에 미치는 해악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달리기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려고 하고요. 한 2번 정도는 5km 정도 빨리 달리고 주말에는 10km 정도 조금 천천히 달리는 식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20km 정도는 채우는 식으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웨이트 운동도 같이 하면 좋기 때문에 시설에 갈 여유는 없기 때문에 병원 안에 있는 기구나 공간들을 이용해서 아침에 오면은 5분, 10분 정도는 여유가 있거든요. 기초 체력에 도움이 되는 플랭크나 스쿼트나 풀업이나 푸시업이나 이런 동작들 또 간단한 스트레칭들을 좀 매일 아침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조금 커서 부모의 손길이 조금 덜 필요한 시점부터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기가 1살이다. 이럴 때는 혼자 운동 따로 할 수 있는 시간 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운동이라는 게 꼭 시간을 많이 내고 복장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동안에도 쉽게 할 수 있고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는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거는 최소한 10분이나 30분 이상은 해야 그나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10분을 3번 할 수도 있고 5분씩 쪼개서 한 6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좀 약간 산책하듯이 걸을 수도 있고 지하철 타는 길에 좀 빨리 걸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보충을 하셨으면 좋겠고 운동 시간을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나는 계단으로 한 3층에서 5층 정도는 다닐래라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하체 운동을 보충을 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방바닥에서 푸시업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시간 안 들이고 본인이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한에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기본적인 운동들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하는 건 쉽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운동을 몇 번 해보고 조금만 더 꾸준히 해보시면 운동을 안 할 때가 오히려 더 에너지가 많이 다른 느낌이 있고요. 멘탈도 좀 건강해지고 건강을 위해서는 꼭 운동을 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이나 또 지금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인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반드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